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벌써 이제 또 새벽 1교시를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가 뜰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동이 틀 듯 말 듯.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또 한번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장도 좋아요. 보면은 뭐 나스닥도 잘 오르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만 잘 오르면 좋겠죠. 국장이 좀 신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르는 것도 참 어떤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러다가 한번 또 세게 한번 거꾸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딱 한 사람만 속이면 된다. 한 사람만 속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봤어요. 인생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은 모두 일정 정도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여서 삶을 화려하게 일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줄 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TV에 출연하는 그 유명 연예인 중 대다수는 의외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쾌활한 연기를 하고 재치 있는 척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믿도록 뭔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며 애초에 주어진 성격과 익숙한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죠.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멀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거부감이 들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 행동으로 옮기면은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그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머릿속으로 그 백날 고민하는 그 것보다 일단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일단 행동하자, 실천하자 그런 거겠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은 그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대로 한번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은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아주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단통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 고객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 편익을 가로막는 잘못된 법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휴대폰 싸게 판다고 통신사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던 정부가 결국은 휴대폰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법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비싼 휴대폰에 그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겠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은 정부는 폐지하는 대신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10년 만에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인데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정부는 기존 휴대폰 대리점하고 판매점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풀어버리지 없애버려야 하는데 왜 자꾸 이게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은 소비자는 그 휴대폰 구입 부담이 줄어들겠죠. 예컨대 삼성폰 공시지원금이 60만 원인 경우 소비자는 기존 9만 원보다 2배 많은 18만 원을 더 보조받아서 출고가에서 총 78만 원을 뺀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정부는 유통점 간 그 경쟁을 촉진시켜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시행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소비자와 휴대폰 구매 가격만 높였다는 거야. 물가만 올려놨어. 이 정부에 있는 놈들이 이게 참 보면은 멍청한 놈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거 풀어버려야지. 자율 경쟁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가격만 더 올려놨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3 시리즈에 그 100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 그거 살포됐다면서 통신사들을 상대로 경고장을 날렸는데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하고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160만에 달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 원 가량 지급됐어요. 갤럭시 S23 기본형 제품은 영원폰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비싼 요금제 써야 돼요. 결국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 판매 성지가 들썩였죠.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최근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에 근거한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그런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대적인 단속까지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가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큰 거죠.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제도화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그 스팟 매장으로만 고객들이 몰려가지고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소비자 편익은 커졌겠지만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 대리점 위주의 그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을 키워가지고 중소형 매장은 고사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싸게 파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은 통신사에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이 돼가지고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없애가지고 좀 고객들이 더 싸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통법 참 아주 흥미로운 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 그 대유행 기간에 잠정 중단했던 지역 전문가 파견을 오는 하반기에 재개를 하는데 이 제도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글로벌 삼성을 만들겠다면서 1990년 도입한 그 직원 대상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은 오는 8월부터 직원 120여 명을 스쳐적으로 전략 및 신흥국가에 파견을 보냅니다. 이들은 2019년 지역 전문가로 선발됐으나 코로나 때문에 파견이 취소됐던 그런 직원들이죠. 삼성은 이어 내년 초에 국외로 나갈 신규 직원 전문가도 올해 하반기 중 선박을 하기로 했어요.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3년차 이상에서 뽑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지침을 강화하고 있지만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역 전문가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지역 전문가 제도는 삼성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의 지역 전문가로 이제 선발이 되면은 한 명당 연봉 외에 뭐 체류비하고 어학 학습비 명목으로 한 1억 원 이상 체류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내 반대 여론에도 국제화된 인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역 전문가는 특히 주재원과 달리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1, 2년간 나가 있어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만 집중할 수 있고요. 하버드 그 비즈니스 리뷰는 2011년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주요 전략이었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보니까 삼성이 뭔가 확실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육성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그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에 참가를 해가지고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삼성은 오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 테크놀로지 2023의 C랩이 육성한 사내벤처하고 외부 스타트업들을 선보이는데, 삼성 C랩이 비바테크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 비바테크는 2016년부터 시작한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인데, 지난해는 전 세계 149개국의 스타트업 2천여 개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는 지난해부터 최고 등급인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를 선정하고 있어요. 올해는 한국이 선정됐고, 올해의 국가에 선정이 되면 다양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메인홀 중심부에 전시관이 마련되고, 기조연설, 투자유치, 글로벌 미디어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죠. 한국 대표 스타트업 45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마련된 K-스타트업 통합관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중 12개는 삼성 C랩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에요. 삼성은 K-스타트업관 내에 C랩 전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과제 1개하고 외부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로 육성한 스타트업 4개를 선보입니다. 삼성은 이번 전시에서 C랩 인사이드 과제로 진행 중인 저시력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보조 솔루션이죠. 릴루미노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은 C랩을 통해서 총 866개의 사내 벤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을 했는데, 특히 536개 C랩 스타트업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조 3,600억 원에 달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삼성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 산하에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데, 이 문화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손실을 감내하거나 수익을 내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요. 근데 삼성은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문화재단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하고 이자로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죠. 재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삼성문화재단 단기 운영 이익이 약 90억 정도 돼요. 실질적인 사업 매출은 미미하지만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하고 이자가 수익으로 잡힌 결과입니다. 지난해 재단의 연간 사업 수익 592억 중 배당금과 이자로 구성된 투자 자산 수익이 560억이야. 95%가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삼성문화재단은 삼성그룹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익사업을 하는 유일한 문화재단인데, 1965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그룹 내 삼성 생명공익재단 82년도, 삼성복지재단은 89년, 호암재단 97년 중 가장 오래됐어요. 리움하고 호암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그런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 통상 대기업 문화재단은 오너 사제 출연으로 설립이 돼요. 이후 계열사에서 출연금하고 기부금을 매년 받지만은 그 이상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술관은 대부분 적자를 봅니다. 작품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비, 기념품 판매, 그런 부대 시설 운영 등이 사실상 수입의 전부라고 합니다. 실제 비슷한 성격의 다른 그룹사 문화재단 상당수는 지난해 이익을 내지 못했어요. LG연합문화재단은 42억 원의 단기 운영 손실을 기록했고, 롯데문화재단은 7,600만 원 정도 손실을 냈고, 하나문화재단도 손실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익이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SK하고 현대차그룹은 각각 행복나눔재단, 정몽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보다는 사회복지나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이 4.68, 삼성화재가 3.06%, 물산이 0.61, SDI 0.5%, 삼성증권 0.2, 삼성전자 0.03% 등 6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 계열사가 출연한 게 대부분이고, 재단도 직접 취득을 했고, 장부가액으로 환산하면 벌써 1조 4,300억 정도입니다.
지난해 삼성문화재단 그 배당금 수익이 542억이에요. 종목별 배당금은 삼성생명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삼성화재가 174억, 삼성물산 48억, 삼성전자 27억, 삼성증권 7억 4,400만 원 정도, SDI 4억 원 정도 됩니다. 배당금의 이자 수익이 18억이에요. 삼성의 LG나 롯데문화재단도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평가액이나 배당 규모가 삼성만큼 크지는 않고, 하나문화재단은 따로 보유한 주식이 없네요. 보니까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계열사 지분을 부여해 왔는데, 그런데 정부가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의 공입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임원 선임, 정관 변경, 기업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오너 일가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해가지고 1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네요.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그런 의결권도 순차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는 지난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30% 시작으로 해서 오는 2026년까지 15%로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재단이 보유한 종목 중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삼성생명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오전 시간, 새벽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즉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